65세 이후 이 생선을 드시는 분들, 오늘 밤부터 당장 멈추세요. 매일 먹을 때마다 콩팥 독소가 축적되어 5년 뒤 투석실 침대에 누워 계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대병원 신장내과에서 응급진료를 받으신 어르신 3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건강을 위해 매일 생선을 드셨다는 점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콩팥 손상이 아무런 통증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붓고 숨이 차며 소변에 거품이 생겨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콩팥 기능의 절반 이상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65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간의 해독 능력은 젊을 때보다 40% 감소하고 콩팥의 사구체 여과율, GFR은 20대의 6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위산 분비량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세균 방어 능력마저 약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생선을 계속 드시면 중금속과 독소가 몸속에 차곡차곡 쌓여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한신장학회 2024년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특정 생선 섭취로 인한 급성 신장 손상 발생률이 최근 5년간 38%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내용만 정확히 하시면 여러분의 콩팥 건강 수명이 최소 10년은 연장될 것입니다.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들은 혈압약과 당뇨약만 처방해 주실 뿐 정작 매일 식탁 위에서 무엇을 치워야 하는지는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료실에서는 단 5분 만에 환자분을 봐야 하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약 처방과 검사 결과 설명만으로도 시간이 빠듯합니다. 게다가 식단 상담은 건강보험 수가에 포함되지 않아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현대의학으로도 재생이 불가능한 장기입니다. 간은 70%를 잘라내도 다시 자라지만 콩팥의 사구체는 한번 파괴되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방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장내과 김철수 교수님께서 2023년 대한신장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65세 이상 환자의 경우 식이조절만으로도 만성신부전 진행 속도를 50% 이상 늦출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가 바로 매일 식탁 위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니 의사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똑똑해져서 매 콩팥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20배 때 주먹만 했던 탱탱한 콩팥이 70배가 되면 크기가 줄어들고 무게도 20% 가까이 감소합니다. 콩팥 속에는 사구체라고 부르는 미세한 필터가 좌우 합쳐서 약 200만 개 있습니다. 이 필터들이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매년 약 1%씩 이 필터가 굳어지고 막혀서 기능을 잃습니다. 70세가 되면 젊을 때보다 30%부터 40%까지 사구체가 이미 작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여러분의 콩팥은 65년 동안 단 한 번도 필터를 교체하지 않고 쉬지 않고 돌아간 정수기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짠 음식을 먹어도 중금속이 든 생선을 먹어도 새 필터가 알아서 독소를 걸러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필터가 낡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조금만 독한 성분이 들어와도 콩팥이 견디지 못하고 손상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혈당이 콩팥 혈관을 손상시켜 사구체 경화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당뇨병을 15년 이상 앓으신 어르신의 40%가 당뇨병성 신증, 콩팥병증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콩팥의 미세 혈관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 터지거나 굳어집니다.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의 2023년 추적조사 결과 고혈압 환자 중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룹은 10년 내 만성 신부전 발생률이 정상인보다 3.2배 높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독성이 강한 생선을 계속 드시는 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생선이 우리 콩팥에 그토록 괴롭히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생선은 우리 어르신들이 밥상에서 가장 즐겨 드시는 가자미입니다.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가자미는 기름기가 적고 소화가 잘 되어 젊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생선입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은 어르신들의 콩팥에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전 대구에 사시는 72세 이순자 어르신께서 급히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혈압 관리를 잘 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혈압이 180/110까지 치솟고 소변을 볼 때마다 비누를 풀어놓은 것처럼 거품이 잔뜩 낀다고 하셨습니다. 거품료는 콩팥이 망가져 단백질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식습관을 여쭤보니 부산에 사는 따님이 방언조 가자미 한 상자를 보내주셔서 매일 저녁 가자미 조림을 해두셨다고 합니다. 따끈한 쌀밥에 짭짤한 가자미 조림. 생각만 해도 침이 넘어가는 밥도둑이죠. 하지만 바로 이 맛있는 짠맛이 늙은 콩팥을 쥐어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자미는 바닷물 고기 중에서도 기본 나트륨 함량이 100g당 약 150mg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걸 소금에 절여 방언조를 하고 간장과 고춧가루를 넣어 조림으로 만들면 나트륨 함량이 순식간에 10배 이상 폭증합니다. 젊은 콩팥은 짠 음식이 들어와도 샤구체가 부지런히 움직여 소금기를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65세 어르신의 콩팥은 이미 필터의 절반이 기능을 잃은 상태입니다. 과도한 소금기가 들어오면 콩팥은 삼투압을 조절하기 위해 비명을 지르며 과부하가 걸립니다. 결국 혈관 내 압력이 높아져 콩팥의 미세 혈관들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사구체 경화증이 발생합니다. 또한 가자미는 바다 밑바닥에 사는 저서 어종입니다. 바다로 흘러들어간 납이나 카드뮴 같은 무거운 중금속들은 결국 바닥으로 가라앉아 뻘에 쌓입니다. 바닥을 훑으며 먹이 활동을 하는 가자미는 태생적으로 중금속 축적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에서도 가자미에서 납 검출률이 다른 표층 어리보다 1.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늙은 콩팥은 이런 중금속을 걸러낼 힘이 없습니다. 이순자 어르신께 당장 가자미 조림 섭취를 중단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저염 식단으로 바꾸신 지 딱 2주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소변의 거품도 사라졌습니다. 만약 계속 드셨다면 투석 기계를 달고 사셔야 했을 겁니다. 두 번째 위험한 생선은 대형 삼치입니다. 이 생선은 콩팥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뇌까지 공격해서 치매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작년 가을 부산에서 오신 69세 박진호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평소 생선 애호가로 유명하셨습니다. 특히 생선은 클수록 맛이 좋고 영양가가 많다는 믿음으로 시장에 가시면 항상 가장 크고 비싼 대왕 삼치만 골라 사셨고 매일 저녁 노릇노릇하게 구워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젓가락질을 하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러나 보다 하고 넘기셨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져 집 주소도 깜빡하시고 걸음걸이마저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치매 검사를 의뢰했지만 병원에서 밝혀진 원인은 치매가 아니라 심각한 수은 중독으로 인한 콩팥과 뇌 손상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어르신의 혈중 수은 농도는 정상 수치의 3배가 넘었고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도 위험 수준으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바닷속에는 먹이 사슬이라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플랑크톤을 작은 물고기가 먹고 그 작은 물고기를 삼치 같은 포식성 어류가 잡아먹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다에 녹아있는 수은이 점점 더 높은 농도로 농축되는데 이를 생물 농축 현상이라고 합니다. 삼치의 덩치가 클수록 그리고 오래 산 놈일수록 그 몸속에는 엄청난 양의 수은이 시한폭탄처럼 쌓여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몸입니다. 젊은 사람의 간과 콩팥은 들어온 수은을 어느 정도 밖으로 배출해낼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된 콩팥은 이 독성 물질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배출되지 못한 수은은 콩팥의 가장 중요한 부위인 근위 요새관에 달라붙어 세포를 괴사시킵니다. 콩팥세포가 죽어나가니 독소는 더 쌓이고 그 독소가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 신경세포까지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박진호 어르신의 손떨림은 바로 뇌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던 셈이죠. 결국 박 어르신께서는 킬레이션이라는 힘든 해독 치료를 받으셨고 삼치 섭취를 완전히 끊으신 후에야 증상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상된 콩팥 기능과 심정세포는 100%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생선은 훈제 연어입니다. 이 생선은 시장통이 아니라
백화점 식품관이나 호텔 뷔페에서 건강식이라는 이름으로 비싸게 팔리고 있기 때문에 배신감이 더 큽니다. 아마 연어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아니냐고 반문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싱싱한 생연어는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가공된 훈제 연어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오신 74세 이말순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백화점에서 비싼 훈제 연어를 사다가 매일 아침 샐러드와 함께 드셨습니다. 우아하고 건강한 식사라고 믿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열이 나고 심한 복통과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어르신의 상태는 단순한 식중독이 아니었습니다. 혈압이 뚝 떨어지며 콩팥 기능이 급격히 정지하는 폐혈증 쇼크가 온 것입니다. 원인은 훈제 연어 속에 숨어있던 리스테리아 균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늙은 콩팥과 위장의 슬픈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위산이 강력해서 웬만한 세균은 위장에서 다 녹여버립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으면 미산 분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살균력이 떨어진 위장을 통과한 리스테리아 균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콩팥에 치명타를 입힙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통계에 따르면 이 균에 감염될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의 치사율은 무려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훈제 연어에는 또 다른 독이 숨겨져 있습니다. 연어를 훈제하는 과정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또한 쫄깃한 식감과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엄청난 양의 소금을 사용합니다. 훈제 연어 100g만 드셔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절반을 채우게 됩니다. 결국 훈제 연어는 발암물질과 소금 덩어리를 섭취하면서 동시에 세균 감염의 위험까지 떠안는 셈입니다. 이말순 어르신은 다행히 중환자실에서 고비를 넘기셨지만 한 번 쇼크를 받은 콩팥은 예전의 기능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위험한 생선은 참치 통조림입니다. 이 생선은 우리 집 찬장에 항상 쌓여있는 너무나 친숙하고 만만한 국민 반찬입니다. 찌개에도 넣고 전으로도 부쳐 먹고 입맛 없을 때 밥에도 쓱쓱 비벼 먹는 바로 그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간편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콩팥을 서서히 굳게 만드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2년 전 광주에서 오신 70세 최성철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시던 최 어르신은 요리하기가 번거롭고 귀찮아서 참치는 단백질이니까 몸에 좋겠지라는 생각으로 매일 참치캔을 2개씩 따서 식사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게 거의 8개월을 드셨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손발이 심하게 떨리고 말이 어눌해지며 무엇보다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액 속 수은 농도가 정상의 5배를 넘었고 콩팥은 이미 기능을 거의 잃어 투석을 준비해야 하는 만성 신부전 상태였습니다. 참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수은 농축입니다. 참치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라서 작은 물고기들이 가진 중금속을 모두 흡수하며 자랍니다. 특히 캔으로 만들어지는 황다랑어 같은 대형 어종은 수은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권고 기준보다 10배나 높은 수은이 검출되기도 합니다. 젊은 콩팥은 이 독소를 조금씩 걸러내지만 늙은 콩팥은 그럴 힘이 없습니다. 콩팥의 사구체와 세뇨관에 수은이 달라붙으면 마치 본드를 칠한 것처럼 필터가 꽉 막혀버립니다. 최 어르신은 그저 밥 차리기 귀찮아서 선택했던 그 간편함 때문에 남은 평생을 투석기계에 의존해야 하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수은으로 한번 망가진 콩팥 조직과 뇌신경은 현대의학으로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무서운 독이 되는 생선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가자미, 대형 삼치, 훈제 연어, 그리고 참치캔까지.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생선을 아예 끊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망가진 콩팥도 되살리고 탁해진 피를 맑게 해주는 기적의 생선 4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생선들만 잘 골라 드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생선은 바로 국민 생선 고등어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크기가 큰 녀석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작은 고등어를 선택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3년 전부터 제가 관리하고 있는 76세 김영자 어르신은
콩팥 기능이 뚝 떨어져 얼굴이 붓고 소변 거품이 심하셨습니다. 제가 처방한 건 약이 아니라 일주일에 3번 작은 고등어를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1년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콩팥의 염증 수치가 절반으로 줄었고 덩달아 기억력 점수까지 24점에서 27점으로 올라갔습니다. 고등어의 등푸른 부분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콩팥의 미세 혈관에 낀 기름때를 녹여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강력한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고등어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알츠하이머와 신장병 발병률이 47%나 낮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생선은 대구입니다. 대구는 콩팥이 약해서 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에게는 구세주와 같은 생선입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단백질 찌꺼기인 요독을 걸러내지 못해 고기를 먹으면 속이 울렁거리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대구는 지방이 거의 없는 순수한 단백질 덩어리라서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에 필요한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위장이 약해 소화가 안 되던 박정숙 어르신도 대구 맑은탕을 드시고 나서부터는 속이 편안해지고 기운을 차리셨습니다. 세 번째 추천 생선은 조기입니다. 조기는 옛날부터 밥상 위의 보약이라 불렸죠. 특히 콩팥이 나빠지면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같이 오는데 조기에는 우유만큼이나 풍부한 칼슘이 들어있어 뼈를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실제로 골다공증이 심했던 68세 이형만 어르신은 조기구이를 꾸준히 드시고 골밀도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생연어입니다. 푼재가 아닌 반드시 싱싱한 생연어를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연어의 붉은 살에 들어있는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이 성분이 늙은 콩팥 세포를 녹슬지 않게 코팅해주어 콩팥의 수명을 10년 이상 밀려줍니다. 고등어, 대구, 조기, 생연어 이 4가지 생선만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잘 드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다시 힘차게 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생선이라도 조리법이 틀리면 도로 아미타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콩팥을 지키는 결정적인 조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생선의 독을 그대로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고등어, 대구라도 부엌에서 다루는 방식이 틀리면 그 순간 바로 독극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조리 원칙은 선택이 아닙니다. 65세 이상이라면 무조건 지켜야 할 생존 수칙입니다. 첫째, 생선의 검은 막을 반드시 제거하십시오. 시장에서 생선을 사오시면 보통 내장만 빼고 흐르는 물에 대충 씻으실 겁니다. 그런데 생선배 안쪽을 자세히 보시면 내장을 감싸고 있는 얇고 검은 막이 보이실 겁니다. 전문 용어로 복막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곳은 각종 중금속과 오염물질이 뭉쳐있는 쓰레기 하치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쓴맛이 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콩팥 사구체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독소 덩어리입니다. 귀찮더라도 조리 전에 반드시 솔이나 행주로 이 검은 막을 박박 문질러서 하얀 살이 나올 때까지 닦아매셔야 합니다. 이것만 제거해도 독소의 80%는 줄어듭니다. 둘째, 어르신들은 무조건 속까지 바짝 익혀 드셔야 합니다. 가끔 생선살이 부드러워야 한다며 살짝 덜 익혀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젊은 사람 위장은 위산이 강해서 괜찮지만 어르신들의 위장은 살균력이 약합니다. 멀익은 생선에 남아있는 기생충이나 세균이 장을 뚫고 혈관으로 들어가면 콩팥은 그 균들과 싸우느라 며칠 만에 기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생선 중심 온도가 85도 이상 되도록 5분 이상 충분히 가열하십시오. 찜으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셋째, 주부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절대 싱크대 위에서 해동하지 마십시오. 냉동실에 있던 생선을 빨리 녹이겠다고 실온에 그냥 꺼내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생선 표면과 내부의 온도 차이 때문에 히스타민이라는 독성 물질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히스타민은 가열해도 사라지지 않고 그 배로 콩팥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생선은 반드시 드시기 전날 냉장실로 옮겨서 천천히 녹이거나 급할 때는 밀폐 용기에 넣어 찬물에 담가서 해동해야 합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식탁은 병원이 아니라 약국이 됩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콩팥을 살리는 생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위해 절대 피해야 할 생선 4가지는
소금 폭탄인 가자미 조림, 수은 덩어리인 대형 삼치, 세균 감염 위험이 높은 훈제 연어, 그리고 편리함 속에 독을 감춘 참치캔이었습니다. 반대로 콩팥을 되살리기 위해 꼭 챙겨 드셔야 할 생선은 작은 고등어, 대구, 조기, 그리고 익힌 생연어였습니다. 제가 45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깨달은 단 하나의 진리는 건강한 노년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식탁 위에서 내리는 올바른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작은 실천을 시작하시면 분명히 1년 뒤에는 훨씬 더 맑고 건강해진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실 겁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값비싼 보약이자 선물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번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인생을 저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